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도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반등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2025년에 새해가 밝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종목들은 볕이 들어오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루 안에 분위기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오늘 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했을 때 저희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더라면 2차 전지 종목들 반등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이 꺾였다라는 소식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저가 매수세의 영향이 많이 들어와서일까요? 2차 전지 종목들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IRA 보조금 법안에 현대차, 전기차 5종이 지금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2024년 전기차의 판매량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약진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반등을 정말 의미 있는 반등으로 바라봐도 되는 건가 이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2차 전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주도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신다면 오늘은 빨갛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전반적인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뉴욕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2차 전지 종목들은 꺾였다면 반도체 종목들은 강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대 반등을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0.8%대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있을 CES 2025에서 SK 하이닉스가 업계 최초로 HBM 16단 공정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HBM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함께 날아올랐는데요. 반도체 종목들도 오르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오르고 주도 섹터 또 다른 종목이죠. 바이오 종목들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섹터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건가 이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어제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한 섹터는요, 로봇주의 수급이 완벽하게 쏠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섹터는 방산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장에는 로봇 종목들이 좀 밀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후장에 다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력하게 좀 시세를 이끌어주면서 로봇 종목들 또 한 번 주가가 튀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이 나왔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밀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LIG 넥스원 정도에는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MSCI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관련된 소식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주가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 주목하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아니면 바이오냐, 그리고 테마단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대리 그리고 저희 주식 멘토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나도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바뀌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탁금이 새해 첫날 2조 8천억 원대가 쑥 올라갔다라는 기사들도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언제쯤 돌아올까 참 목 빠지게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저도 이제 굉장히 또 의외이기도 했지만 또 이제 반가운 수급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다른 이제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 시장이 오늘 유독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다른 시장이 오르거나 견조하게 버텼을 때 우리 시장은 많이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저는 있었다라는 생각을 우선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간만에 매수가 들어올 만한 요건이 저는 충분히 지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제가 그 연말에 앵커님이랑 그 방송할 때 요 이야기를 드렸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종가가 연말에 그 이제 120월선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켜진다면 연초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 PBR 자체를 놓고 봐도 그렇고요. 0.83의 법칙이 계속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PBR만 놓고 봐도 밸류 가치만 보더라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장부가 가치로만 놓고 봐도.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작년에 코스피가 9%대 밀렸어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작년 연초에 만약에 원화로 환전을 하고 코스피에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마이너스 20%가 넘어갑니다. 이거를 또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환율이 원화가 굉장히 많이 싸져 있기 네. 때문에 환차손이 아니고 예전에는 환차손이었겠지만 작년에는 환차익을 노림과 동시에 저렴한 코스피 PBR 0.83에서 진입을 할 수 있네. 삼성전자 120월선이면 10년 평균선입니다. 그쵸. 이 구간에서 살 수 있네라는 어떤 인식을 충분히 주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 또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 시장의 환율을 좀 끌어올렸었던 그 조건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뭐 생산자 물가도 높고 이제 앞으로 미국 경기는 좋을 거에 비해서 우리 경기는 나쁠 거야.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될 만큼 반영되었다. 어차피 불확실성 지금 1, 2주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다.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외신의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환율이 조금 더 상승을 좀 폭발적으로 보여줄 만한 요소가 하나 빠지게 되는 거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지금 1,470원, 1,480원 가면 방어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방어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한 다음 주까지는 조금 빠질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시장이 싸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좀 잘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계속 많이 밀렸었던 업종들을 보면 2차 전지랑 반도체예요. 잠시 후에 수익 봉투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두 업종이 시가총액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두 업종에 좋은 뉴스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유독 다른 시장들 대비해서 좋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을 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새벽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뉴스인데 ISM 제조업 지수가 네. 발표가 되거든요. 지금 예상치가 48.2예요. 물론 이게 50 이하면 여전히 경기 위축 국면으로 해석이 네. 되지만 예상치대로만 부합만 돼줘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SM 제조업 지수와 우리나라 그 수출 데이터랑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큽니다. 반도체 업종이 지금 3개월 연속해서 좋지 않은 수출이 주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주는지가 매우 중요할 거예요. 미국 시장은 뭐 서비스업이 70%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위주이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를 오늘 밤에 나오는 것을 우선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코스피 기준으로 2,500포인트까지 올라갈 여지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그 기존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이 옆으로 갈 것 같다. 2025년에도 옆으로 갈 것 같고 그 상담 구간이 2,50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데는
생각을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은 주식보다는 그래도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해가지고 중소형주들 중에서 모멘텀이 세게 형성되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제가 좋게 보는 쪽, 25년을 좋게 보는 쪽은 조선, 퀀텀, 그리고 AI입니다. 그리고 AI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까지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선별적으로 조금 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요 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최근에 그 이제 방송에서 공략주로 좀 소개를 드린 주식들이 계속해서 신규 목표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좋든 나쁘든 계속해서 달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감으로 뽑아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요 기법까지도 항상 매일마다 강의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 기법도 잠시 후에 강의로 드릴 예정이고 지표도 무료 배포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기법도 잘 배워보시고 방송 말미에 공략주도 같이 한번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께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했던 지표가 바로 ISM 제조업 지표인데요. 오늘 밤 12시에 공개가 됩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221288566번도 열어두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이 다 좋았지만 어제와 확실히 달라진 표정을 보여준 섹터가 있다면 2차 전지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는 전보다 신저가 랠리였거든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쌀단, 양극재 뭐 할 것 없이 소재 부품까지 다 갔는데 오늘 반등 어떻게 보실까요? 예,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우선 그 뉴스가 좋은 게 있어요. 현대차에서 그 IRA 보조금 지급을 받는다라는 네. 뉴스가 떴거든요. 5종의 그 7,500달러를 받는데 그 이제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9, EV6, EV9 그리고 제네시스 GV70 네. 전동차에 이제 보조금 지급을 해준다라는 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좋은 뉴스죠. 분명히 좋은 뉴스고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 작용을 한 거고 특히 2차 전지 업종이 너무 이제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2022년 도 고점 때부터 우리가 한번 고점 대비 한번 추세선으로 쭉 그어보면은 2차 전지 소재주들만큼 많이 밀린 업종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장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조금 세게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기술적인 반등이다, 단기적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번 뭐 보조금 지급을 받는다라고 해서 전기차 업종이 갑자기 막 살아나가지고 쭉쭉 다시 치고 올라가는 22년도의 그림을 재현을 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이 IRA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 바이든 정부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것들이고 지금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계획대로. 근데 이제 1월 20일이 되면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재정 세이브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에요. 재정 낭비를 하다가는 정말 미국이 망할 수도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부터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선 3개월 전에 합류한 분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나락을 갔을 때부터 도왔었던 더 중요한 주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앉혀놓은 건 뭐냐면 아니까 이제 기업인이다 보니까 이제 재정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보라고 직접적으로 앉혀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재정 세이브에 진심이기 때문에 IRA 법안의 폐지를 아예 못하더라도 확실히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2차 전지는 우선 하반기 이후에 보자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하반기부터 정말로 실적이 바닥을 잡고 컨센서스대로 좀 올라가는지 확인이 된다면 그때 이후에 봐도 이제 늦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21선, 61선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기존 보유자분들은 그동안 손절을 못했던 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지금 미보유자분들은 무리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기존 보유자분들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지난 한 해 동안 참 힘들었기 때문에 주가에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66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2차 전지 올랐고요. 반도체도 올랐고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오후장에 2시 넘어가니까 알테오젠까지 불을 뿜어내더라고요. 주도 섹터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시장에 흔들림이 없이 정말 탄탄하게 지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종목들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뉴욕 증시에서도 흐름이 좋았지만 CES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CES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재료 소멸의 그 이제 기준점이 되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요. 우선 미국 반도체 업종이 반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주식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이 싸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간밤에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반도체주들이 유독 근데 다른 시장보다도 더 셀 수밖에 그쵸. 없었던 이유는 그 시장의 덕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예, 볼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 외신 리포트에서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HBM이 사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저는 28년, 29년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좀 수요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HBM에 대한 공급도 여전히 강하게 유지될 것 같고요. 점유율이 혹여라도 나중에 준다고 하더라도 가장 메이저로는 우선 SK 하이닉스가 자리매김을 할 것 같고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지 못하더라도 지수 방어를 해주는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양 종목들을 조금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략주로도 ISC라고 하는 네. 종목을 또 소개드린 바 있거든요. SK 하이닉스 양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도체주 이번 반등을 지수단에서 2,500포인트까지 정도만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2,500포인트 오면은 정리의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이제 1월 셋째 주가 되면은요.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과거에 항상 있었던 거 미국 선거 전에 재정 지출하면은 선거 그 분기가 끝나는 그 다음 달부터 항상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그게 1월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었던 유의미한 통계다 보니까 1월부터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살짝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다음 주까지는 좀 주춤하더라도 그 위에 다시 튀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코스피 기준 그래서 2,500포인트가 이번 다음 주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반도체주들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수단에서 2,500포인트 정도를 목표가로 두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주도 섹터들의 성격들이 강했던 이유가 환율의 효과를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월 21일 기점으로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종목들 고점에 있으신 분들도 2,500포인트를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를 통해서 그리고 022128-8566번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의 주인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과 어제 시장 코스피 지수만 살짝 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로봇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봇 종목주들은 오늘도 참 잘 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 종목들과 다르게 또 방산 종목들은 좀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방산주를 보실 때는 조금 호흡을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전반적으로 61선, 121선까지 내려오면은 조금 매수를 했다가 다시 한번 좀 과열이 되면은 매도를 하고 이런 과정을 조금 반복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LIG 넥슨 모두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로봇이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로봇도 오늘 선별적으로 잘 올라가긴 했는데 또 빠진 쪽도 있고 변동성도 컸습니다. 두산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 각자 다르게 움직였는데 우선 CES라는 그 일정이 지나가게 되면은 재료 소멸로 이제 작용이 될 수 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이제 로봇 테마주 끝이야.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의 명분으로 조금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좀 주목을 같이 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좀 잘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간밤에 테슬라가 이제 조정의 명분은 네. 사실 인도량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이고 전기차 인도량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테슬라가 이 전기차와 상관관계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게 오늘 사실 2차 전지가 네. 반등하면서 확인이 되었던 것 같고 오히려 장 초반에 로봇주들 조금 빠지고 자율주행 주식들이 빠지는 거 보면서 아 확실히 상관관계가 이제는 이쪽이 더 높아져 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정의 명분이 어떻게 됐든 테슬라도 작년에 1, 2, 3분기 엔비디아가 이끌었다면 이제 미국 시장을 4분기는 테슬라가 이끌었어요. 그래서 4분기 굉장히 좀 과열이 됐었던 테슬라 주가가 어쨌든 조정이 한번 나올 타이밍이고 그 명분으로 전기차 인도량 감소 그 예상치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타워 앞에서 사이버 트럭이 폭파되었다. 이게 좀 테러의 조짐이 조금 정황이 보이는 뉴스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쉬어가기 명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다시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로봇주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자율주행 종목들을 같이 조금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언제 조금 반전이 나와주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 로봇 테마주 전망은 저는 여전히 레벨업 전망을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 로봇 테마주들 부각됐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트럼프와 머스크가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온 이상 이 테슬라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많이 빛이 나는 여러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어떤 규제를 완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산업 자체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제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2025년을 그런 해로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주가 레벨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와 방산주에 대한 시각까지 챙겨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22128-8566번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외국인들이 복귀했습니다. 또 간밤에 불어온 이 엔비디아의 후풍으로 오늘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형 업종이 우리 시장을 견인했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코스피는 2,440선을 탈환했고 코스닥은 700선을 탈환해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수급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담았을까요? 네, 오늘 외국인은 가장 많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동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오늘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또 삼성 SDI, 네이버, 포스코 홀딩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매도세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일렉트릭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 오늘은 강한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기아, 두산 그리고 유한양행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담은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냈던 종목들은 다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순 매수 상위 랭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네이버에 대한 러브콜도 보냈습니다. 또 한미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반도체 업종과 2차 전지주들로 수급이 쏠리는 양상이었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은 모두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도 오늘 강한 매도세를 보냈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담은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주들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알테오젠 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펩트론, HLB, 서진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보시죠. 시젠 그리고 VT, SPG, 이오테크닉스, 성광밴드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11%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관이 담았던 종목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관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담았던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 이 반도체 업종들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이오테크닉스 가장 눈에 띄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로봇주들 어제도 굉장히 잘 갔었는데 10% 급등세 또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가장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같이 살펴볼 종목 가장 먼저는 반도체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 업종들 굉장히 잘 갔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도 있지만 간만에 불러온 이 엔비디아 훈풍으로 반도체 업종들 굉장히 잘 갔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주도 잘 갔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 업종이 같이 가기는 쉽지 않았는데 오늘 2차 전지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이는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의 5개의 종류가 미국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소식이 전해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2차 전지주들의 앞으로 주가 흐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많은 기회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다 보니까 사실 여기저기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이슈들도 많이 대기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리가 좀 집중 투자를 어디에다가 좀 잘 해야 되는지 잘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제가 만든 기법이지만 정말로 성과가 좋다는 거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증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죠. 똑똑한 돈의 흐름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에요. 자, 어떤 돈이 똑똑한 돈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으로는 시세의 연속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권을 가진 시장의 방향성에서 선택권을 가진 자본들의 유입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요.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돈을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요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기법인데 뉴스도 나오기 전에 그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돈들을 포착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 신호가 이런 자금들을 잡아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신호도 잠시 후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든 신호가 정말로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모든 매집들을 다 잡아내는 것이냐? 그렇게 특정할 수는 없어요. 저는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단연간의 데이터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 있죠. 저점에서 어떤 공통의 매집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스마트 머니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세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을 잡는 기법,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매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좀 이따 다 받아 가신다면 이걸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포착이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 포착된 날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면 좋냐면 스마트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 즉 매집의 시작점이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놓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신호가 포착되기 이전보다 포착된 직후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포착일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겠죠. 제한될 겁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느냐? 신호가 포착되어 포착 이후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신호 포착의 캔들이 있어요. 자, 이 캔들에 저가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 저가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기회를 안 주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 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루 종일 차트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퇴근하고 오셔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해놓는 거예요.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이후에 고점, 그죠? 신호 포착일 윗꼬리 캔들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숙지를 하면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을 해주셔도 돼요. 신호 포착일 그리고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추가 매집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그냥 매수를 하면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셔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손절 추세선도 있습니다. 자, 100% 기법은 절대 없어요. 그죠? 손절 추세선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요렇게만 거래를 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챙길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간단한 기법이 됩니다. 자, 저는요, 좋은 기법은 두 가지 요소가 필히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한 거예요. 기법을 만드는 목적이 뭐죠?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성이 좋아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제 주변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들이 어떤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냐면 자,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많잖아. 그럼 이게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네라고 하고 그 기법을 이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보면은 계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뭐가 문제인지 이제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승률에 집착을 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10번 중에 7, 8번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3%로 이기다가 두세 번을 졌는데 마이너스 10%로 져요. 이거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을 볼 확률보다 수익을 챙겼을 때 그 수익 그 폭이 더 크다면 그것이 정말 손익비가 좋은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과 손익비가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간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기법 자체가 복잡하다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돼요?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예시 종목입니다. 태성입니다. 자, 태성이 작년 2024년도 이 스마트 머니 신호로 잡아낸 가장 이제 그 시세가 크게 나온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 설비를 한다라는 뉴스가 작년 5월 29일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복합동박을 설비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뉴스죠. 자, 근데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뭐라고 했죠?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을 잡아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내용을 할 때는 언제냐면 5월 29일입니다. 자,
복합동박 설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오랫동안 회의를 거칠 거예요. 하루 만에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이사회에서 오랫동안 회의를 거치다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정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전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이사회에서 내부 회의가 있기 전에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순간 이미 이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함부로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먼저 잡아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 보이시죠? 이때가 5월 29일 복합동박 설비 결정일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결정일은 이날인데 그 이전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늘기 시작해요.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어떤 자금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떴어요? 정확하게 한 달 전인 4월 29일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신호 포착일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자, 보세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없어요.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자,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포착일로부터 재료 발생일, 이 복합동박 설비 뉴스 발생일 이 사이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난 거 그건 뭐예요? 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이 매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얼추 딱 이 기법의 논리랑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해서 계속 끌고 왔다? 10배 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중간에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을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플러스 200%입니다. 뉴스 발생일에 5월 29일에 복합동박 설비 결정이 아니고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떠가지고 악재로 빠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 마이너스 3%밖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10배짜리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법 제가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시청자분들은 신청하셔서 그냥 받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고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해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이 있게 되고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계약과 청구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 공시가 나고 우리한테 뉴스로 전달이 됩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내부 회의와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밖에 없고 그 정보가 주포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재료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주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매집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우리는 확신은 할 수 없다. 다만 스마트 머니 신호가 먼저 포착이 되어줬다. 그게 핵심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요. 2월 22일, 2월 26일에 이때 급등 나올 때입니다. 이때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죠. 하얀색으로. 자, 이 구간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뉴스이고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저런 뉴스들이 나오기 이전에 3번이나 포착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 포착일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죠. 정말로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착일부터 뉴스 발생일 사이에 늘어난 거래량들은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알테오젠 하면은 뭐예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입니다. 코스닥 대장주예요. 자, 잡주가 아니잖아요. 이런 대장주가 이런 대형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보다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마지막 포착일을 잡아가지고 계속 끌고 갔으면 40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 요거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법으로 잡아낸 공략주를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아무리 계속해서 수익이 나온다는 거 증명을 매번 드리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증명드리고 그리고 예시 종목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제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법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하시고 직접 검증하신 만큼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22128-8566번 열어둘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그렇다면 기법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고 수익률은 어떠한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종목들 월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와 HFR, D&D 파마텍,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최근에 들어간 로보티즈까지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리뷰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D&D 파마텍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지금 수익률을 25%를 넘겨주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들고 갈까요? 예, 우선 그 JP 모건 헬스케어 참가 기업입니다. 네. 그 사측으로부터 이제 먼저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여를 하는 그런 기업이고, JP 모건 헬스케어 참여 기업들 오늘 조금 시세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일정이 더 남아 있잖아요. 1월 13일까지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좀 추가적인 상승 이제 여력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다. 지금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대표적인 치료제들은 주사용 치료제거든요.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7년부터 이제 성인 비만율이 저는 급격하게 2030년까지 성인 비만율이 미국 기준으로 50%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AI가 생산성을 대처하면 대처할수록, 운전도 우리가 안 하면 안 할수록 성인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 시장도 27년도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투자 계획들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쪽은 계속 잘 봐야 된다. 바이오가 강세를 보일 때는 비만 치료제는 항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면은 이게 제가 10월 차트부터 가지고 온 건데, 기존에는 추세가 좀 꺾이다가 이 스마트 머니 신호,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땅 뜨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시세가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이렇게 신호가 잘 잡아내준다는 것을 증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제가 공략주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스마트 머니 제가 기법 앞에서 매매 설명해드렸잖아요.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이전보다 늘어나면 매수를 하면 된다. 자, 그런 관점대로 제가 공략주로 소개를 드린 건데 어때요? 이렇게 수익이 시원하게 좀 잘 나와준 모습이고 연속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 목표가를 저는 65,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5,000원까지 시원하게 목표가를 상향해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리뷰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FR 같은 경우에도 시원하게 목표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종목도 3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D&D 파마텍보다 수익률은 조금 더 좋은데 5G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2025년 기대감이 상당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도 목표가 알려주시죠. 이제 아무래도 주파수를 민간에게 많이 저거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트럼프 그 정부가 출범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5G 산업이 급격하게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5G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제는 진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주가들도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AI 산업의 성장 시대,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데이터의 한 건 처리당 이제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5G 특화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통신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데 통신 장비 기업들 그래서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진짜 종결이 된다.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정말로 나서가지고 이 전쟁을 끝내버린다고 했을 때, 재건 사업이 들어갔을 때도 통신 인프라 쪽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HFR 같은 경우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되고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죠? 자, 보시면 7월 달 차트부터 가졌는데 쭉 우하향을 하다가 신호가 딱 뜨자마자 반전하잖아요. 자, 이 신호를 받아 가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략주를 소개해 드릴 때는 항상 신호가 뜨고 한참 올라간 다음에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잡기 위해서는 이 신호를 직접적으로 받아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에 포착이 되면은 10%, 20%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들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50% 이상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제가 이 방송을 12월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굉장히 조금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12월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잘 올라갔다라는 걸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를 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다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 탑5 종목만 보여드렸는데도 저희 박성재 멘토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들이 그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일찍 받아갔다면 더 좋았겠다 하는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신호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카메라 갖다 대주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기법 반드시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 종목 진단도 가능하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 받아볼게요.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후루룩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함께 다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네. 그 시스템 반도체 IP 개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슈들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현재 이제 법인 하나를 양도 결정을 했는데 수익률이 무려 700% 된다고 합니다. 이 네. 비트리를 양도를 한다라고 하고요. 인수 8년 만에 매각을 하는데 수익을 보고 매각을 하다 보니까 현금이 조금 확보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실탄 확보를 일단 인지한 상황에서 뒷 내용을 조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비디오 IP 부분에서 그 영상 녹화죠. 영상 녹화 재생을 분석을 하는 영상 처리 부분의 설계도를 개발을 동사가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AI 그 자율주행에서도 그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실시간 이제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AI와 그 자율주행이 굉장히 또 필요한 그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동사는 지금 가뜩이나 지금 흑자예요. 흑자 전환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흑자 유지를 좀 잘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여러 이제 기업들과 협업 관계에서 내년 3분기 전에 또 하나의 또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동사의 대표가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 MPU 같은 경우 동사의 MPU가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질을 높일 때 사용되는 그 온디바이스 AI에도 적용을 많이 할 거다라는 것이고 이 카메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율주행에서 가장 이게 영상에 대한 판독, 센서, 학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는 급격하게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기존의 자율주행과 로봇의 어떤 관점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치권 중심으로 들어오고 막대한 이제 어쨌든 그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가 크게 성장을 한다면 굉장히 무섭게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기업들, 국내 기업들, 대표 기업들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거고 기술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 안에서 주가들은 잔치를 벌일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동사도 그 안에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7월부터 쭉 내려오다가 스마트머니 신호 뜨고 어때요? 방향성이 이제 조금 틀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정말 좋은 적절한 매수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이제 의견 드리자면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 1차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드려보자면 네.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또 핫했었던 테마가 있어요. 트럼프 뉴 트레이드 쪽에서 드론 관련 종목이 있습니다. 그쵸. UAM 쪽에도 이제 열려 있는 파이버 프로입니다. 광 센서, 그 광 계측기기 생산 공급 기업이거든요. 제가 준비한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핫한 곳에서는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 보면 돼요. 그 이제 광 소자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 구현을 하는 기술력이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기업인데 이게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광학 소자 개발의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자 컴퓨팅이 이제 퀀텀 컴퓨팅, 퀀텀이 올해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이제 기술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국내 방산업계와도 핵심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 방산주로도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동사가 제작하는 이 광섬유는 그 편광 제어 기술을 응용을 해서 안테나, 항공기 카메라, 장갑차, 그리고 무인 운반 로봇 같은 경우들 모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위치를 지정할 때 굉장히 좋게 사용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UAM뿐만 아니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모든 물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장치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UAM이랑 엮이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게 또 중요합니다. 뭐냐면 중국이 미중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이 되면 중국 때리기가 굉장히 강도가 높아질 건데요. 현재 이제 2021년도 기준으로 그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무인기 제품이 무인기 시장의 최소 75% 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 대한 그 무인기 드론 기술을 규제하겠다라는 얘기하거든요. 국내 드론 관련 종목들, UAM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뜨기 전에는 하향이에요. 신호 뜨고 나서 방향성 돌려가고 있고요. 거래량 늘어나죠. 정말 정석적인 움직임입니다. 자, 매수가는 5,800원. 매수가가 5,800원 아니고 1차 목표가 5,800원, 네. 손절가 4,500원이고요.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추천 종목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칩스미디어 반도체 종목 중에서 뽑아주셨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월요일 시초가 이하에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저희 드론 관련된 종목입니다. 파이버 프로에 대해서 목표가 5,800원, 손절가 4,500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이나 추천을 해주셨는데 미리 한번 여러분들의 HTS 차트를 통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의 신호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희 멘토님께서 매일매일 나오셔서 저희 추천 종목을 주시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은 그 전에 뜨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호 받아보시고요. 02-2128-8566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024년에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은 전 세계 꼴등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 단 이틀만 본다면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지금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단기간에 오르다 보니까 레버리지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매일 전략을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02-2128-8566번을 통해서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오늘도 이렇게 함께 봤고요. 다음 주에도 박성재 멘토님의 전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